왜 우리가 추운 날씨에 나가면 감기 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들어도 당연한 이치인 거죠. 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풍수라고 하는 것이 다 자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요. 추운 곳에 나가면 감기를 걸리는 것처럼 어떤 곳, 어떤 형태가 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이 끼쳐진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피해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좋은 것을 쫓는 것도 좋지만은 좋지 않은 것을 피하는 것이야말로 곧 좋은 것입니다. 풍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구절을 하나 이야기 드리자면요. 득수위상 장풍차지라고 합니다. 즉 풍수에 있어서 물을 넣는 것이 으뜸이고 장풍, 바람을 막는 것은 그 다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일단 이 풍수의 원리, 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의 기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땅의 기운을 딱 구획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물을 통함인 것이고 그 또한 그 기운이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바람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장풍은 사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울 건데 득수, 즉 물을 통해서 도로라든지 물길이라든지 그 땅의 모양을 통해서는 조금이나마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어떤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삶이 훨씬 더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위에 번호나 혹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골짜기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라고 하면은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유념해야 되는 게 저희 마스터님도 늘 이야기하십니다. 복을 짓지 않고요. 나쁘게 살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천금, 만금이 있어도 좋은 땅 앞에서 눈이 가려져 버린다고 말이죠. 이처럼 이 자연이라는 게 정말로 오묘합니다. 이 같은 땅을 10번, 20번 넘게 본다 하더라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기가 쉬운 게 우리 일반인들의 판단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라는 것이 나쁘다라는 그 개념은 있지만은 이게 현장에서 여기가 골짜기 된 곳이네 라고 판단하는 거는 참으로 어렵고 또 그 순간 그 집터와 인연이 돼가지고 씌어버리면은 그게 나쁜 집터인지 좋은 집터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도 아마 한 번쯤 집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튼간에 이 골짜기 사이에 지어진 집은 기본적으로 이 골이 지기 때문에 그 골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이 바로 집을 치게 됩니다. 이 풍수가 뭐죠? 장풍득수죠. 바람을 가두고 물을 얻는 건데 바람이 가두어지도록 이렇게 주변 산세라든지 지형이 잘 돼 있는 게 바로 배산임수의 근본 원칙인데 이 배산임수가 아니라 바로 뒤에서부터든 옆에서부터든 그냥 바람에 이렇게 막 내려치면은 당연히 이렇게 갇혀있는 공간이 아니고 좋은 기운이 내가 사는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가 무서운 거고 골짜기에 사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진짜 보기 힘듭니다. 정말 대가 세가지고 잠깐 이렇게 살다가 머물다가 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에 계속해서 머문다 거의 100이면 100 대부분 다 잘못된 끝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 이 골짜기라는 거 한번 주변 잘만 돌아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금방 인식할 수 있게 되니까요. 꼭 잘 판단하셔서 집터라든지 집을 고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참 또 무서운 겁니다. 가까이에 있는 산인데요. 여기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그러셨습니다. 이 남편이 이 집터 바로 앞에 이렇게 산이 딱 이렇게 마주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라고 하는 거죠. 항상 눈만 뜨면은 바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좋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우리가 현장을 보지 않고는 어떤 집터라든지 그 집에 대한 부분을 지도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딱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 주변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지도면 다 볼 수 있다. 지도로 무슨 용맥도 찾고 심지어 박사 출신들 교수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참 답답할 노릇인 거죠. 네.
너무 안타까워서 또 흥분을 하게 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가까이에 있는 산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너무나 내가 살려고 하는 곳을 딱 앞에 버티고 있는 거는 그거는 풍경이 펼쳐진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산에 너무 꽂혀버리면은 진짜 삶이 막혀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비탈진 땅입니다. 비탈진 땅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주변의 전원주택지 한번 쫙 돌아보게 되면은 거의 100이면 100 비탈진 땅이 지어진 곳들 진짜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안에 걸리지 않는 것들이 진짜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좀 괜찮다 싶으면 꼴짝이 씌어져 있고 좀 괜찮다 싶으면 앞에 산이 막혀 있고 좀 괜찮다 싶으면은 비탈진 곳에 이렇게 쓰러지는 곳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피해서 집터 찾으면 뭐 어떤 집터에 살겠냐라고 하겠지만은 아니 망해 나가는 그런 집터 굳이 찾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이 들어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망해가는 딱 그 장애물, 내 인생에서 겪게 될 이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고집해서 밀고 넘어간다? 그러면은 가족들 다 같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아내분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남편이 뭐라 하든 간에 이렇게 딱 꿰어차가지고 이끌고 가게 되니까 다행히 이제 이 가족은 그런 흉화를 피할 수가 있게 된 건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다면은 정말 말로도 입으로도 담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비탈진 땅에 있는 곳은 가급적이면 피하시면 좋고요. 이 비탈지다 하더라도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비탈진 게 다 나쁜 건 아닌데 어떤 것이 좋으냐면은 이렇게 가다가도 잠깐 또 평평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선정을 한다라면은 그래도 비탈진 곳은 아니고 오히려 기운이 멈춰있는 곳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은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언덕진 곳에 이렇게 평평한 곳이 펼쳐진다 한들 주변에 산세가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 사방에서 들이칠 확률이 높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이제 삶을 좀 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서 혹은 도심에서 힘들었던 그 각박한 인생을 보상받고 싶어서 괜히 시골 산속으로 들어가고 전원주택 짓게 되면은 너무나 힘들게 되는 경우들을 진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굳이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런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꼭 도움이 되어야겠다. 좀 많은 사람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도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가 포장을 해서 그랬지 옛날로 거슬러 가보게 되면은 이런 산 능선을 따라서 그 사이에 사람이 걸어 다니기 편한 곳들로 볼 수가 있고 보통 또 그런 길들은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의 흐름을 보면은 물길이 나오는 것이고 꼭 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런 산 사이에 있는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물의 운으로서 풍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현대에 들어서 이런 도로도 다 같은 원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자연의 원리 자체가 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도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거주한 곳보다 높이 있는 도로입니다. 특히 현관을 기준으로 보면은 더 좋죠. 문의 입구 자체가 도로보다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도로를 다 잘라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거지든 운이든 그런 도로의 길을 이런 물길, 산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이런 요즘같이 기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자연재해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한 건물도 폭우 때문에 지하 2층에 물이 가득 잠겨가지고 전기가 내려가가지고 그 일대 상가들이 지금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도로보다 밑으로 되어 있는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주거지면은 어떤 여지로든 좋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속설로는 움푹 파여있는 땅으로 해서
문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도둑이 들기 쉽다라는 속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속설이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교통량이 과하게 많은 도로, 그런 경우도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교통량이 과하게 많다, 즉 차들이 많이 다닌다, 그만큼 땅의 진동이 많이 울려 퍼지고 우리가 사는 주거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진동이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진동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동이 파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고, 또 이게 나아가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땅의 기운을 해치고 흩뜨려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막연히 도로가 가까이 있으니 좋지 않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저 8차선 도로 나 있던데 저거 안 좋나요? 라고 하시는데, 또 그것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 도로하고 맞닿아 있는 동일 경우, 그리고 그 진동이 정말로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정도의 큰 도로, 정말 많은 차들이 다닌다 라고 한다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단지 끝면에, 단지 완전 끝에 있어가지고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이런 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단지 끝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보편적으로는 제랍동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비난의 글들을 다셨죠. 집 볼 줄도 모른다, 아파트 합동이 제일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집값이라고 하는 거, 그 좋지 않은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집값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집값은 설령 오를지언정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미래의 불안한 요소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돈이 그럴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일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지켜나가는 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돈을 버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도로가 또 그 도심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서울의 광화문 앞에 있는 도로죠. 이 큰 도로가 펼쳐지다 보니 여기서 음기가 또 강하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을 세웠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세워진 게 그 이순신 장군님 동상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미신의 나라라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고 자연의 그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이순신 장군님 동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도 남아있는 우리의 궁궐들 속에서도 이런 비보풍수의 흔적들 많이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주거 형태에서는 이런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마을 단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비보풍수를 집안에 적용하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추후에 집을 선택을 할 때 잘 피해 다니고 가릴 수 있는 것,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도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집 앞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지하주차장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 아마 발코니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발코니 앞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입구가 이제 완전히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게 어렵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라고 해도 그 동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건지, 라인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건지, 또 그 라인 안에서 어떤 층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습니다는 아닌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집 앞에 도로보다 산이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산도 집 앞에 어떻게 있느냐에 또 다르겠죠.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아예 발코니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그런 산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후자를 이야기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집 앞에 도로보다 산이 있는 게 오히려 그건 해로운 거죠. 왜냐? 나를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풍수지리의 기본이 뭐죠? 바로 배선임수인 거죠. 그리고 제가 모든 강의나 이 책들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 땅을 보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등받이 의자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의자에 앉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도 사람과 똑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편안한 그 입지에 앉혀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떤 집을 보시는 안목이 분명 길러질 것입니다. 집에서 질병이 생기는 것에 대한 풍수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병은 다 생기잖아요. 뭐 개인적인 어떤 타고난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또 당연히 풍수적인 시각으로서도 접근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분명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풍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집 구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수맥입니다. 수맥으로 인해서 집안에 사는 사람 혹은 한 공간에 그 사는 사람한테 엄청난 그런 질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풍수적인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서구권에서 주로 정의한 것들을 먼저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독일이랑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이런 선진국에서는 수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두고 지구적 스트레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 수맥파라고 하는 것이 파장의 일종으로서 감마파로 또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수맥파장이라고 하는 게 공명 검사 결과로 봤을 때 폴로늄, 우라늄, 페르뮴, 프란슘, 이리듐 이렇게 5가지의 우리 몸에 인체에 유해한 독성으로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접근으로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수맥이랑 수맥파라고 하는 것을 우선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수맥은 말 그대로 물이 흐르는 그런 물줄기거든요. 우리가 수맥을 찾아가지고 우물을 파내기도 하고 그런 식수라든지 물을 공급받기도 하는 건데, 이런 수맥은 당연히 중요하고 좋은 거죠. 반대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수맥파입니다. 수맥파라고 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설명 중에서 아마 3번째, 그게 가장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런 풍수적인 의미, 질병적인 의미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로 볼 수 있는데, 여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 몸에 그런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그런 기운, 파장, 에너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받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수맥이 상당히 무서워요. 어떤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수맥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수맥파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엄청난 이런 건물 같은 것도 그냥 막 다 갈라져 버리게 되는데,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요, 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거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풍수에서 오행이라고 하죠. 오행에서도 이 물이 사실 가장 시작이고 이 모든 세상도 사실 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이라는 게 가장 모든 요소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라는 측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2번째로는요, 이 오행 안에서 물이라는 속성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게 되면 이 물이라는 것 자체의 강력한 특성이 뭐냐면은 바로 응집성입니다. 서로 끈끈하게 이어붙이는 것도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것들도 막 강하게 끌어들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물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수맥파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수맥파가 땅이라든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조금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자,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건물적인 측면으로 먼저 접근을 해보자면은 주거지든 사무실이든 뭐 공장이든 간에 수맥파 위에 지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은 기본적으로 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쫙쫙쫙쫙 갈라지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얼마 전에 배 대표님 새로운 사무실 정해드리러 갔을 때도 여러 후보지들을 돌아봤었고, 제가 한 후보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이제 금이 간 것을 보고 제가 수맥파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저는 그걸 안 보고 그냥 수맥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침 또 그에 대한 증거로서 거기 콘크리트 바닥이 쫙쫙쫙쫙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배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109건의 건축을 진행하셨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게 건축 쪽에서도 가장 미스테리로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콘크리트를 이렇게 쫙 쳤는데도 금이 가는 현상, 그게 그 증명이 안 됐다라고 합니다. 뭐 물론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수맥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어찌됐건 그런 수맥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보면은 그런 건축적인 부분에서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콘크리트 건물까지도 쫙 금이 가도록 갈라버리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큰 영향을 받아요. 수맥 파장이 강한 쪽에 그 위에 중요한 설비 시설이 있으면요, 그 수맥 파장이 계속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니 이런 잘 지어진 건물도 금이 쫙쫙쫙 가는데 당연히 기계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그 기계 자체의 어떤 금속이 내부적으로 틀려버리게 되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주 미세한 틀림으로 인해서 불량률이 올라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무심코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뭐 그냥 의뢰 기계가 잘못돼서 불량이겠지 하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땅에서부터 영향을 받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 수맥파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묘에서도 수맥의 영향 정말로 많이 받거든요. 간혹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성묘를 갔더니 묘가 이렇게 함몰이 되는 거, 그러니까 봉분을 지어놨는데 땅이 쑥 꺼진다라든지 이렇게 봉분이 싹 갈라진다라든지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아마 수맥으로 인한 영향이 확률이 클 겁니다. 제가 앞에서 물이라는 특성이 응집성, 빨아당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맥 파장 자체가 지표면에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강하게 확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런 금이 가는 특성, 그 봉분이 무너지는 특성으로 쉽게 머릿속에서 아마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건물이라든지 묘에 대한 측면으로서도 봤지만은, 그러면은 사람이 이 수맥 파장에 영향을 받으면은 어떨까요? 대단히 좋지 않겠죠. 구체적으로는 수맥에 계속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관절에 파장이 묻어나게 됩니다. 하루 정도는 이렇게 묻어놔도 다시 좋은 곳으로 가면은 정화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노출을 하게 되면은 이 유해한 수맥 파장이 우리 몸속에 아예 축적이 돼버리게 되고 그냥 박혀버리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제 강의 나가면은 이거를 욕실에 줄눈에 곰팡이 핀 거 있죠. 그거에 잘 비유를 들거든요. 곰팡이도 그날 바로 보고 지우면은 이게 싹 지워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며칠 후에 지우려고 하면은 안 지워져요. 지울 수 있을 때 바로바로 지우고 우리 몸에 묻어있는 나쁜 기운도 바로바로 떨어내면 되는데, 이거를 계속 촉적하고 이런 지우는 작업 없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나쁜 기운이 그냥 내재화되고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그런 측면으로서도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맥에 노출되신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잠을 못 잔다라는 겁니다. 이게 파장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하고 나니까 잠을 자고 나도 찌뿌둥하고 이제 깊게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죠. 잠을 계속 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혈압에 대한 측면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당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몇 년 전에 그 세종시에 있는 그 아파트에 갔을 때, 그 당시에 30대 후반의 대표님이셨고 한참 이제 그 아파트 들어가서 돈을 너무너무 잘 버는데, 문제는 그 집에 들어가서 1년인가 2년 계셨는데 그 시간 동안 잠을 제대로 잔 적이 단 하루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잠 얘기하기 이전에 저희가 거기 가서 여긴 수맥이 그래가지고 아마 당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드리니까, 안 그래도 마침 컨설팅을 받기 직전에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당뇨 초기 증세가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놀라셨던 그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거기 부산에도 갔다 왔잖아요. 거기 의뢰인분께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다 하고, 어린 딸도 잠을 계속해서 설치고 뭐 어딜 가든지 잠을 잘 못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튼 이 잠에 대한 측면으로 이게 괴롭히니까 많은 분들이 더 수맥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병에 대한 부분은 참 말씀드릴 게 많은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암입니다. 암. 이 암과 수맥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이전에 서양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어요. 이 암에 대한 연구에 대한 걸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독일 같은 경우에 그 생물리학자인 하거 박사가 1910년에서 1932년 사이에 암으로 사망하신 약 5천 명의 그분들의 잠자리를 조사를 했는데 그분들의 잠자리 침대 밑에 약 98%가 수맥파가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독일 의사 그 하트만 박사도 30년간 수천 명의 암 환자를 치료하면서 암은 장소의 병이다라고 딱 명확하게 명명을 했고요. 그리고 아놀드 맨니커라는 의학 박사는 30년간 외과 의사로서 암을 치료를 했는데 이 환자들 중에서 땅의 영향, 그러니까 이런 수맥이라든지 지작이라든지 그런 기운에 대한 것을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는 거의 없었다라고 그런 스위스 저널에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질병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심리적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이어트에 실패한 여성한테 성공해가지고 정말 본인이 예뻐지는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근육이 이완이 되고 반대로 본인이 이제 살찐 모습,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주게 되면은 근육이 경직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심리적 역전 현상이라는 것은 내가 진짜 살을 빼고 싶고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지만은 근데 내 마음속에 그 무의식 속에서는 그 다이어트를 거부하는 그런 부정적인 심리적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심리적 역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수맥이 있는 곳에 암 환자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암 환자분들의 95%가 심리적 역전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해요. 또 반대로 일반인들 경우에는 한 5% 정도만 이런 심리적 역전 현상을 갖는다라고 하거든요. 왜 우리가 성공해야지라고 했을 때 막 의지를 이렇게 발현을 하고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성공해야지라는 마음이 잘 안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맥을 통해서 몸도 안 좋아지고 내 마음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깔아앉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네. 긍정적인 마음을 갖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가스레인지에 불을 피우시고 불에다가 손을 대면서 나는 뜨겁지 않아 라고 하면은 화상이 나죠. 그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파장이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마인드를 극복할 수 있겠지 라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건 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인 기운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마인드로서 극복하는 그런 측면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맥을 저희가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우리나라 수맥으로서는 가장 이름을 많이 알리신 그 고 이문승 신부님의 책을 보면은 그 동판을 깔면은 많이 차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일선에서 그 동판이나 그런 음악 돗자리를 잠자는 밑에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수맥 파장을 좀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 수맥 파장도 크기가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고 또 아주 강렬한 곳이 있는데 그것은 동판으로 차단한다고 해도 영향을 받는 정도는 그 집집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차단하는 것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이렇게 수맥이 안 좋은 것을 알다 보니 그럼 이걸 수맥을 탐지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수맥 탐지기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고 집에 적용을 해보려고 하세요. 보통은 우리가 엘로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그 엘로드 혹은 이제 막 돌아가는 그 펜듈럼 영화 미나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수맥을 찾을 때 우리가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맥 파장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수맥 파장을 찾기 위한 엘로드라든지 펜듈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장에 대한 부분으로서 그걸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도 파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맑은 마음으로 연습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한 자리에서도 내 기분 따라서 어떤 날은 돌고 어떤 날은 안 돌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가 이렇게 수맥 탐지를 가지고 찾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현혹이 되진 마시라라고 이야기 드리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수맥을 어떤 탐지기를 통해서 탐지한다라는 측면보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집에서 잠을 잘 못 잔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자가 판단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잘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현상이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놓이면 해결하고 이제 극복하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측면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동양적인 사고관에서는 이런 직선적인 사고가 아니라 순환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딱 깨고 맞닥뜨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삶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피해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뭐 수맥이 있다 그러면은 동판 깔고 뭐 내가 마음으로 딱 강하게 먹고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자체를 피해서 돌아갈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